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노동이사제 찬성한 윤석열 정체성은 이 주제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이 노동자가 이 이사를 비상임 이사로 한 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회에 3명 이상, 3년 이상 재직한 근로자를 비상임이사 1명을 선임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고, 임기는 2년이고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임기 2년, 1년 단위로 연임이 가능한 노동자 대표를 이사에 참여시키는 건데요. 근데 이게 이제 사실상 뭐 경영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래서 경제계는 노동이사제 국회 통과 유감 졸속 입법이다. 네, 그리고 서울경제에서는 표만 보고 노동이사제 밀어붙인 이재명 따라간 윤석열, 네,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비판하는 기사들이 나오고 있고요. 심상정은 노동이사제를 찬성하고, 안철수는 노동이사제 시행을 전면 보류하겠다. 이러한 기사가 이제 경향신문에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후보는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공공기관에 노동이사제가 도입하면 노사 공동 책임에 따른 생산성 향상보다는 노사 야합을 통한 도덕적 해이와 방만 경영으로 철밥통만 더욱 단단해질 것이다. 무엇보다도 공공기관의 효율성 제고를 가로막는 개혁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될 것이다. 지금도 민노총에 의한 불법 파업과 경영 방해 행위가 심각하다고 주장했다. 노동이사제가 기업 경영을 옥죄고 방만한 공공기관 구조 조정을 가로막는 기능이라면 전면 재검토하고 국민의 뜻을 묻는 게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계에서는 이것이 이제 공공기관부터 지금 시행이 되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민간까지 오게 될 것을 우려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노동이사제는 해외에서도 기업의 혁신 저해, 외국인 투자 기피, 이사회의 의사결정 지연, 주주 이익 침해 등의 이유로 비판이 많은 제도다. 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 도입이 졸속으로 추진되는 것을 지켜보면서 향후 민간 기업에 대한 도입 확대로 이어질지는 우려를 지울 수 없다. 네, 이렇게 이제 경제계는 유감을 표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제가 교육 공무원 출신인데, 제가 교육 공무원으로만 있었으면 이걸 이해를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후보가 공무원만 해봤기 때문에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자영업을 해봤으면은 아마 생각이 다르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안철수 후보는 경영을 해봤기 때문에 저런 발언을 하는 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제가 저도 교육 공무원 나와서 교육 사업을 했고, 교육 사업을 저도 아주 오랫동안 했습니다. 아주 오랫동안 했고, 그리고 해외에까지 법인을 만들 정도로 해외에서도 30여 개 이상의 지점을 두고 운영을 해봤는데, 이 경영이라는 측면들은 중요한 게 이제 당연히 주주의 이익이 중요한 거죠. 투자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경영은 철저하게, 물론 직원들의 복지도 중요하죠. 네, 같이 가야 되지만 경영의 이 궁극적 목적은 사회에 긍정적 이익을 주면서 이윤을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어떤 의사결정, 경영의 의사결정에 노동이사제라는 것은 이 자체가 맞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노사 갈등이 굉장히 심하잖아요. 지금도 노사 갈등이 심한데, 이것이 앞으로 민간까지 확대 내려온다라면은 우리나라의
아까 위에서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해외에서의 투자 기피가 심해질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최저임금제를 시군구에 맡겨야 된다. 시군구. 그래서 시골에는 지금 농사를 지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인력도 없고 그 부족 직업군이 해외에서 들어올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국익 차원에서 생각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최저임금제를 시군구별로 자율화시켜야 된다. 그리고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 돼요. 경영하기 좋은 환경으로 만들어야지만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 올 수가 있고 해외로 나간 우리 기업들을 다시 유턴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법인세를 감면하고 싱가포르라든지 아일랜드가 자신들의 악조건을 이겨내기 위해서 각종 법인세를 낮추면서 해외 기업들을 유치해서 경제를 강화시켰던 거,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는 충분히 참조해야 한다. 그런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북한과 중국이 공작을 벌이고 이 북한과 이 중국, 그러니까 공산당들이 항상 노동당, 노동 이런 것을 외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북, 친중으로 흘러가는 그들의 공작이 주도한다면 대한민국 기업들은 어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해법이 대선 후보 중에 보면은 허경영 후보가 그런 얘기를 해요. 국민 배당금 제도. 그래서 이 국민 배당금 제도를 지금 정치권에서 활발히 논의할 필요가 있다. 그 금액이 150만 원이냐, 그 이하냐, 뭐 기본소득을 가지고 70만 원 주냐, 뭐 이런 금액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일단은 그 제도를 한번 연구해 봐라. 그래서 나라가 수익이 발생되게 되면은 예산을 아껴서 국민들에게 나눠주는 국민 배당금이 있다라면은 노사 문제를 본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노사 갈등 문제를. 노동 이사제보다는 국민 배당금제를 고려해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국민 배당금제를 뭐 150만 원씩 말도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지 말고 일단은 그 제도가 훌륭한 제도이기 때문에 그 제도를 금액을 뭐 천천히 올린다 할지라도 그 국민 배당금제를 제도권에서 주류 정치인들이 허경영 후보하고 한번 토론을 하고 논의할 필요가 있다. 지금 허경영 후보의 정책을 무작정 막고 토론회도 못 나오게끔, 토론회를 개최하면은 이 5명이 초대를 받았는데 3% 이상 4명이 안 나와버려서 혼자 토론을 하는 이런 창피한 결과를 만들어내지 말고 충분히 토론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경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이 공무원의 한계인 거예요. 공무원의 한계. 그래서 노동이사제를 찬성을 한 건데 이거는 아마 경제계나 그리고 자유우파 쪽에서도 윤석열 후보에게 아닌 건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얘기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자유우파 쪽도 그렇고 그리고 좌파 진보 쪽도 그렇고 국민 배당금의 그 본질을 한번 깊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 노동이사제보다는 국민 배당금 제도를 선택하는 게 현명하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